자,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0.2% 금리를 상승시켜 기준금리는 4.75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까요?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2%에서 3%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연준도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겠죠.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플레이션만 있을까요? 인플레이션 말고도 경제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금리를 결정할 때는 경제 상황도 굉장히 면밀히 검토되게 됩니다. 경기가 급격히 하강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면 아무리 매서운 매파라고 해도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없습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경기 침체가 우려되니 기준금리 상승을 멈춰야 된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결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경기 침체에 대한 판단을 전문가 집단, 주로 경제학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의 국가통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은 비영리 민간연구소인 전미 경제연구소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경기 침체를 결정하는 사람은 단 8명입니다. 이 경제학자 8인은 전미경제연구소 산하 경기판단위원회 비즈니스 사이클 데이팅 커미티에서 논의를 통해 경기 침체를 판단합니다. 현재 경기판단위원회의 멤버는 총 8인입니다. 경제에 매우 중요한 판단을 하는 위원회인 만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들이 위원회 멤버로 선정되게 됩니다. 과거 멤버를 보면 정말 화려한데요. 전 연준 위원장인 벤 버냉키와 경제학 수업을 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봤던 맨큐 교수님도 이 위원회의 멤버였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는 경기 침체를 경기 전반에 걸쳐 퍼져 있고 몇 달 이상 지속되는 경제활동의 현저한 감소라고 정의했습니다. 일반적인 경기 침체의 기준은 실질 GDP의 2분기 연속 하락입니다. 그러나 전미경제연구소는 이 기준으로 경기 침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GDP는 국가 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GDP로 경제의 모든 부분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미경제연구소는 주로 6개의 지표를 검토해서 경기 침체를 판단합니다. 실질 개인소득, 비농업 급여, 고용률, 실질 제조 및 무역 판매, 실질 개인소비 지출, 산업 생산지수. 경기는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상태를 뜻합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도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경기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피크와 가장 낮은 지점인 스로우가 있습니다. 스로우에서 피크로 올라가는 상태를 경기 확장이라고 하고 피크에서 스로우로 내려가는 상태를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한 개의 그래프로 모든 것을 담아 경기를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경제는 복잡하고 상호 연결성이 높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08년에 일어난 글로벌 금융위기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사후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경기 침체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것은 8인의 뛰어난 경제학자가 아니라 일반인이 봤을 때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08년으로 돌아가서 실질 데이터를 보면 위에서 말한 6개의 지표가 모두 경기 침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죠.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8인도 데이터와 지표가 없으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위에 6개 지표를 정리하고 통계화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경기 판단은 일반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소위 뒷북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빅스텝 0.5%가 아닌 베이비 스텝 0.25%를 올리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열광했습니다. 연방준비위원회가
1회에서 2회 정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고 금리를 안정화시키겠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주식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급격한 금리 상승은 없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되자 주식시장은 다시 크게 하락하고 요동쳤습니다. 고용 상황이 기대보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주식은 떨어진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 말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고용 상황이 기대보다 좋은데 주식이 왜 떨어질까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2월 초에 주가가 상승한 이유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면서 시장은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떨어진 것입니다. 전미경제연구소가 경기 침체를 결정하기 전까지 연방준비위원회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준비위원회의 의장인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2%가 될 때까지 금리를 조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 경제는 이미 경기 침체로 들어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미경제연구소가 부디 뒷북을 치지 않고 적기에 경기 침체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해서 금리가 안정되길 기대해 봅니다. 미국의 양털 깎기는 너무 심하면 털만 깎는 것이 아닌 양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